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한일 관계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국의 도발입니다. 부제는 적반하장 문재인인데요. 바로 이 한일 관계 위기의 원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지난 6월 30일에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3종의 물질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시각은 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조차도 일본의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서 관련 시리즈 기사들을 쭉 내보내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아베의 전쟁, 그러니까 아베가 벌인 전쟁이다 하는 뜻의 그런 타이틀을 달아서 역시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좌파 계열의 매체는 한층 더 더합니다. 노컷뉴스인데요. 노컷뉴스의 그 노컷TV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경제보복, 적반하장 아베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그러면서 강제징용 사과 배상 요구에 경제보복으로 화답한 적반하장 아베 이런 식의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노컷뉴스는 오늘자 기사에는 아예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즉 보시는 바처럼 일본의 경제보복, 친일 3인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친일 3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죠. 이 세 명의 친일 행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기사까지도 서슴없이 싣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과연 친일 3인방인지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더더구나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 조치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어났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좌파는 서슴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이 사태에 관해서 인식하는 어떤 개념의 틀, 프레임인데요. 이거를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가 아베의 전쟁 이런 따위로 프레임을 씌워서 인식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한국이 뭔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그를 수용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가 아베의 전쟁 프레임이 의미하는 바거든요. 바로 이승만 학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반일 종족주의의 사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법에서는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 진단과 관련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한일 갈등 사태의 경과를 먼저 보시면은 먼저 한국 측의 선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2015년 말에 박근혜, 아베 양인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바로 그 해 2017년에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했으면은 그러면 다시 일본과 정식으로 그럼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물쩍 그냥 합의를 백지화한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형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작년 하반기죠. 10월 30일에 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201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징용배상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올해 이 후속 조치들이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징용기업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일철 주금이라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이 압류가 된 신일철 주금의 자산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일본의 신일철 주금이 합작을 한 회사로 P&R이라고 하는 그 제철 공정의 하나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신일철 주금 쪽 지분 이거를 압류를 한 겁니다. 이제 압류하고 나면 그거를 팔아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류한 P&R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이 있었고요. 법원이 이걸 또 받아들여서 그거를 위한 신문 절차를 7월 1일 날 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측의 일방적인 조치가 마구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일본 측은 올해 1월에 양자 간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거부했고요. 마찬가지로 5월에는 제3국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본의 그 양자 협의 요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3국 위원 포함 중재위 개최 요청은 청구권 협정의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청구권 협정의 제3조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협정의 제3조는 이 협정의 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두 당사국 간에 분쟁이 생기면 우선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실시와 관련해서 징용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한국 측 판결 때문에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외교상의 경로, 그러니까 즉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우선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달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 거부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삼권 분립이 된 나라인데 이 사법부가 한 일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자,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또한 규정이 있는데요.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두 나라는 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재위원회는 양국에서 한 명씩 위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양자가 제3국 사람으로 중재위원을 또 한 명 구성하는 것으로 아니면 또 한 나라를 지정을 해서 그 나라 정부가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3인이 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일본 정부가 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역시 한국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따르질 않았습니다. 오는 7월 18일이면은 그 2개월의 시한, 그러니까 중재위원회를 설치를 요청하면 2달 안에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시한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말에 일본에서 G20 회의가 열렸죠. 그를 앞두고 한국이 한국 정부가 부랴부랴 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 19일 날 한일 기업의 공동기금 조성을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같이 뭐 한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입은 기업과 또 일본의 요번에 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신일철 주금과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출연을 해서 어떤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징용 배상금을 주게 하자라고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G20 회의 때 당연히 있어야 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이 6월 30일 날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수출을 규제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를 해왔는데 그거를 백지화해서 허가 절차를 밟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아직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이 실제로 규제가 제한이 가해지거나 그 수출이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일본의 보복 운운하면서 반일주의가 격화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어느 아파트에서는 일본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써붙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장에서는 일본 제품의 판매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거를 철수를 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권당은 어제 일본 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의원의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 최재승 의원이 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게 될 피해만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한 건가요? 아니, 일본이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다가 그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게 경제 침략인가요? 또 그런 경제 침략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한 나라의 집권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의 언사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이 사태의 경과에서는 막무가내 한국입니다. 한국이 막무가내로 행동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한국의 도발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이게 올바른 이름입니다. 이 사태의 그 실체, 사태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인 제공자는 한국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인가요?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결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일본과의 협의를 회피, 거부를 해왔고요. 오직 한국 내에서의 반일 감정만 조장해 왔습니다. 6월 30일에 일본이 수출검사 면제 철회 조치를 발표한 후에도 무대응이었어요. 아무런 평이 없다가 국내에서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김상조와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인 홍남기가 기업을 순방하고 기업가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바로 10일 날 수요일이죠. 3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나온 얘기들은 부품 소재 국산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혀 부적절하죠.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당장 지금 반도체 제조 공정이 멈추게 돼 있는데 이제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국내 기업가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내 기업가들을 상대로 아마 일본이 이런 조치가 취할 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 말고는 할 게 더 있겠습니까? 국내 기업가를 만날 게 아니라 일본 외무장관과 일본의 아베 수상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럴 자세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자, 향후에는 더 사태가 악화될 겁니다. 향후에 이번에 문제가 된 신일철 죽음의 그 자산, 그러니까 한일 합작회사의 주식 매각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온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도 역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상금을 어느 일본의 기업의 그 자산을 역시 압류해서 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안부 배상 판결도 진행이 돼서 결국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도발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한층 격화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자제를 하더라도 일본으로서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이 대응 조치를 취하면은 이제 국내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반일 감정이 아주 격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가 될 거예요. 아마 문재인은 이걸 원하는 듯 합니다. 한일 관계의 파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문재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파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마구 진행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